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칼럼에 나온 건데요.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쓴 글입니다.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제목이 아주 재밌어서 뽑았습니다. 어쩌다 대통령. 어쩌다 대통령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죠. 어쩌다 대통령. 그게 제목입니다. 칼럼 제목입니다. 어쩌다 대통령. 네. 자, 칼럼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치는 부엌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치는 부엌이다. 부엌 있지 않습니까? 이 밥 만드는 곳. 정치는 부엌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트루먼 대통령의 말을 갖다가 인용한 거랍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난해 미국 민주주의는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청사에 빛날 성군이요 하고 칭송합니다. 반대자들은 독재자요 빨갱이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문 대통령은 제왕을 넘어서 패왕적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진영이 국회와 사법부, 언론까지 이처럼 폭넓게 꽉 장악하기는 처음 아닙니까? 국민 권익위의 독립성도 의심스럽고 선관위와 인권위는 많이 취약해졌고 시민단체까지 어용선전단체가 되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안간힘을 다해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숱한 박해와 숱한 탄압을 받으면서 어떻게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아주 위대한 기관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더욱더 쪼우고 쪼리고 있습니다. 이건 말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대깨문이라는 건 뭔지 알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얘기 말입니다. 대깨문. 그 대깨문이라는 거는 묻지마 팬덤까지 몰고 다니면서 이니 마음대로 해. 이니 마음대로 해. 이니가 뭔지 아십니까? 이니. 문재인이. 이니 마음대로 해. 공화국이 됐다는 겁니다. 최장집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좌파 교수, 진보 교수입니다. 아주 원로죠. 법의 지배가 가능하지 않는 전제정. 이걸 우려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의 지배가 가능하지 않은 전제정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작 국정의 중심에 대통령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김 교수는,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게 있다면 정작 국정의 중심에 대통령이 비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거. 조국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도 대통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려고 추미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법석을 해도 대통령은 거기 없었다는 겁니다. 집값이라든가 전세값 폭등으로 국민이 아주 그냥 공포감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저 아주 자락을 헤맬 때도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 리더십의 가장 특징은 침묵입니다. 또 없는 상태, 부재 상태입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이 김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이 이 정치학 교수입니다. 영남대 교수인데요. 김영수 정치학 교수가 쓴 겁니다. 문 대통령 리더십 특징이 말이죠. 침묵, 입 딱 닫고 있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유체 이탈이라는 세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엉뚱한 때 엉뚱한 곳에서 뜬금없이 쫙 짠짠짠짠 하고 등장합니다. 집값이 심각한데도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언젠가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아무리 욕하는데도 김정은과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이걸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또 이 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신 확보가 늦은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이고 알맹이가 없고 맥락이 닿지 않는 언행이라는 겁니다. 이 김 교수는요,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어떻게 총통에 버금갈 권력을 장악했을까?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4년 만에 나라를 거의 해체 수준까지 만들었을까? 안보만 보자.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규정하고 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 개념을 빼고 한미연합훈련은 형식화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사이에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빠졌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가속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체계적이고 집요해서요. 무서울 지경이라고 이 김 교수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 중심에는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나 한 걸까? 라고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 김 교수. 지난 1월 말에 유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를 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박을 했는데 아니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데 비서실장이 전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죠. 비서실장이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제히 이를 부정하고 일어났다는 압박하고 나서. 유 실장도 결국 속도 조절은 대통령 표현이 아니라고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김영수 교수가 이 오늘 하는 이 얘기, 그러니까 어쩌다 대통령이라는 제목이, 저는 이 제목이 좋아서 이 글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기가 막힌 글이더군요. 이게 만약 사실이란 말이죠. 이건 기가 막힌 글이죠. 사실이 아니라면 이 김영수 교수를 아마 고발할 겁니다. 근데 김영수 교수는 그 정도는 알고 조선일보 칼럼에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가 아니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해가지고 반 죽여놓을 테니까 말이죠. 이 박범계 장관은 자신이 의원이기도 하므로 당론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니 엄연히 법무부 장관이면 대통령 정부의 밑에 법무부 장관이지. 자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따르겠다.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 법무장관 치우고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야죠. 이런 웃기는 코미디가 지금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그 말을 해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나는 어차피 다 국회의원이므로 나는 민주당이니까 당으로 돌아간 당론에 따른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보다 당이 먼저란 뜻인데 당에 의해 대통령 뜻이 뒤집힌 겁니다. 이게 바로 레임덕이고 재집권을 꿈꾸는 586 의원들의 구테타 아니면 뭡니까 이게?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쇼통령이었다는 말도 또 흘러나옵니다. 그의 정치 역정을 샅샅이 아는 김정길 전 의원에 따르면, 김정길 의원이라고 아시죠? 그 전 의원에 따르면 후보가 없던 노사모가 못살게 들볶아서 마지못해서 엎혀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다 대통령이 됐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 소신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도 반신반의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해왔습니까?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전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냐? 하고 내몰아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우리 편은 그럼 누굽니까?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부엉이회야?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란 부엉이회야? 사실이 그렇다면 국정농단이죠. 이게 국정농단이죠. 박근혜가 국정농단이 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죠. 박근혜 대통령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돈을 1원이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저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그저 그냥 에? 한국은 말이죠. 대통령제는 비선 정치에 취약합니다. 거의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제.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자꾸 바꾸자 하려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바꾼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 바꾸자 나 몰라. 맛이 좋거든요. 독재 맛이 괜찮거든요. 내 맘대로 맛이. 대통령 권력은 막강한데 능력은 평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도 좀 막강하면 좋겠는데 대통령은 제도적인 해결책은 대통령 권력을 결국 그래서 분산해서 내각제라면 좋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은 뭐를 맡고 내각 총리는 뭐를 맡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민주화 이후에 1987년 헌법을 만들 때도 대통령 권력은 거의 손 안 댑니다. 정작 집권 기회가 다가오면은 팍 움켜쥐고 독재하려고 달려들죠.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들까지도요, 권력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권력을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 친위 그룹이 다 나눠갔습니다. 상도동계, 동교동계, 동숭동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때 노태우가 했던 뭐 월계수혜란 것도 있었죠. 저는 막 한때 월계수혜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적도 없는 곳에 말이죠. 그런데 월계수혜도 좀 그런 행패를 부린 사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월계수혜, 상도동계, 동교동계, 동숭동팀 뭐 등등 하면서 아이고 골 때렸습니다. 정말 골 때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참 좋겠는데 대통령이 된 건 운명이지만은 대통령을 하려면 진짜 운명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의 뭐 심중에 말 한마디, 자기 윤리적인 것,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책임 윤리가 우선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김 교수는 정치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 베버의 말처럼 베버를 인용했습니다. 이 창조적 지성이라는 것을 말을 처음 최초로 했던 막스 베버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버의 말을처럼 그게 정치의 도덕이라는 겁니다. 심정윤리만으로는 안 되고 책임윤리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바로 그거 말입니다. 때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서 흐르지만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냐.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머리말에 나오는 시를 딱 인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라는 머리말에 나오는 시,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은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 나오는 말이죠. 머리말에 나온답니다. 이제라도 저는 그거 책 안 읽었습니다. 근데 아주 근사한 말이네요. 이 머릿말에 이것이 나오다니요.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흐르지만은 비록 물이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상당히 철학적이고 고답적입니다. 제발 이 글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머리말에 나오는 시인데 이제라도 나라와 국민과 함께 멀리 가는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 김 교수의 이 말. 아니 자서전에 지금 이 말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자서전을 안 봤기 때문에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흐르지만은 제 얼굴, 제 마음 일치하면서 멀리 가는 물, 흐르는 물 속에 깨끗한 물이 있다는 그 물이 있지 않는가. 이걸 문 대통령 자서전 운명 머리말에 나오는 시라는 겁니다. 시.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라와 국민과 함께 멀리 가는 강물 되기를 바란다는 이 충심을 지금 이 김명수 영남대 교수가 이렇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요. 김명수 교수는 역시 정치학 교수인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냉철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아주 왜곡되지 않고 반듯하게 보고 있는 이거.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하고 말한 이 내용들이 내용성입니다. 예? 정말 이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가 지금 저는 가슴에 탁 와닿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쇼통령이었다는 말도 있다는 이 대목을 오늘 처음 제가 느낍니다. 그 정치 역정이 샅샅이 잘 알고 있는, 문재인을 잘 알고 있는 김정길 전 의원에 따르면은 후보가 없던 노사모가 못 살게 들볶아 가지고 마지못해서 엎혀가지고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다 대통령이 됐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왜 안 되고 있느냐? 바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박범계 장관이요. 신현수 전 민정수석. 그 제일 통제탑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인데 민정수석이 왜 우리 편에 안 서요? 이렇게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말 됩니까? 그 우리 편이 누굽니까?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부엉이회 민주주의 사적 공연구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이게 국정농단 아니냐라고 지적했던 이 김 교수의 말이 제 내리를 쳤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지금 문제의 제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광풍이 부는 시대. 미친 바람이 구석구석 회오리를 치면서 부동산도 대리치고 뭐 안 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네? 자, 그래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이번에 당장 4월 7일 그 태양은 어디에 갈 것인가? 우리는 그 태양을 생각해 봅니다. 태양은 다시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인가? 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투표에 누구를 밀어라 찍어라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자기 마음인데요. 왜 네가 건방지게 누구 찍으라 말라 하고 있어?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찍되 그러나 투표장에 가야 된다는 사람 가서 그거는 누구를 찍든 마음대로 찍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아무라도 투표장에 나가서 대한민국 일할 사람을 찍어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투표장에 나가야죠. 안 나가고 여론조사 오면 나는 누가 좋다 하고 이러지 마시고 투표장에 직접 나가십시오. 직접 나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싫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 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할 사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을요 선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